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마스터입니다.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7시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 아직 입장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약 30분 정도 입장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일단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무료 체험방에 계신 분들은 체험방의 숫자 1번 이렇게 숫자 1번 눌러주시고, 개인적으로 담당자분들한테 링크 받으신 분들은 담당자 카톡에다가 숫자 1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앞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정책주 매집 1탄 중장기 목표 수익률 200%라고 적어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볼 거고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뭐 정계에 정식적으로 뭐 입문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표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또 관련 정책주들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냥 요런 영상 정책주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서두에는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고 또 멘탈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는 그런 영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뒤에 부분 나오는 그런 종목에 대한 거 같이 매수하실 분들, 매집하실 분들 참여 그거만 영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앞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먼저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약 1%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으로 오늘 1000포인트가 좀 빠졌죠. 1000포인트를 좀 이탈하면서 하회하면서 998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를 같이 살펴볼 텐데, 글로벌 증시는 뉴욕 증시도 뭐 다우지수가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나 S&P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오늘 뭐 중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주요 아시아 증시들을 좀 살펴보자면 다 강보합 아니면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오늘 빠진 거는 뭔가 글로벌 증시의 하락 추세, 조정 국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독히 좀 많이 빠진 부분은 이슈가 바로 코로나 재확산이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뭐 400명대에서 5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저께 500명대, 뭐 그저께 400명대 이렇게 나왔다가 오늘 무려 700명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약 800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느냐, 증가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인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이 지금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는 그런 하루가 됐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이제 재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 이렇게 중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려스러운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의 차익 실현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제가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06% 하락 마감하면서 3181포인트에 마감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앞전에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고점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넘어섰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지금 5일선과 11선을 좀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3160포인트가량 좀 깊게 본다면은 3150포인트 가량도 3145에서 3160포인트, 63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나오고 갈 수는 있다. 그렇게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3% 하락하면서 99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금 일부 하락을 하면서 5일선과 11선을 일단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연속으로 음봉이 출현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앞전에 여기 돌파했던 요런 자리를, 지금 돌파했던 자리를 오늘 좀 이탈을 하면서도 그래도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종가 저가에서 마감이 된 게 아니라 살짝 음봉이기는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끝났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완전하게 바닥을 찍은 게 바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닥 무렵에서 2시 50분경부터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단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뭐 요런 자리 아니면은 요런 자리까지, 그래서 980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지난주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으실 텐데, 지난주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이라도 끝나고 나서, 제 영상 끝나고 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지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먼저 보고 업종, 업황 보고 또 섹터 보고 테마 보고 종목 보고 수급 보고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럼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오늘 잠깐 보시면은, 자,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189 종목, 하락 종목이 699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89 종목, 699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35 종목, 1133 종목이 하락,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도 양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약 400 종목 정도 되고요. 40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약 1800 종목 정도 되죠. 그러면 약 4배 정도가 많은 거잖아요. 훨씬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급락을 나왔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꺾이는 건 아닌가,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고,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하자 하면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매도를 하고 보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꼭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개인은 좀 밑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코스피에서는 약 1조 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9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9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기관이 코스피에서 4,300억, 코스닥에서 약 2,0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 지수를 좀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좀 약 9,700억, 약 1조 원 가까운 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현선물 동반 매도로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을 겁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2, 3% 정도, 1, 2%에서 2, 3% 정도 하락하셨을 거고, 코스닥에서는 뭐 작게는 2, 3%, 4, 5%에서 많게는 10% 넘게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해서 종목만 보고 이 종목에 이상이 생겼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일단은 안정세를 잡는 게 먼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증시는 올랐어요. 그렇죠? 0.4% 정도 올라서 끝났고,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0.21% 지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 상황 보자면은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스톡스 모두 다 지금 일단 상승 출발을 한 상태고, 선물도 보면은 나스닥 선물은 소폭 좀 약보합권에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별적인 지금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일단 선 반영이 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점이다, 내일이 저점이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지지 라인, 그러니까 밑에서 하방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력이 난 된다,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씩 뭐 분할 매수로 1차 매수, 2차 매수 정도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시장 반등 구간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꺾인 거는 아니에요. 완전 꺾였다라고 볼 수 없고, 보시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꺾인 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꺾인 것도 없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강하죠. 그래도 윗구간에서의 지금 박스권을 일단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어떻게 받고 어디에서 또 저점 매수,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과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외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래서 경제 재개가 또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역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피로감도 있고 여차저차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오늘 하락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장의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일단 시장이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시장은 지금까지도 작년부터 3월부터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이고, 구간으로 보면은 뭐 눌림이 있었을 때도 있고 박스권일 때도 있고 여러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간에서 약 10월달 이후에 10월 11월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계속해서 우상향 그런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세를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항상 나는 물려있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좀 잘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물리지 않는 방법, 주식 하시면서 물리지 않고 내가 투자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주식 투자는 심리가 90% 이상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오늘 지금 체험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놓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는 심리가 90% 이상이다라고 해놨고, 여기에 제가 한자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군중심리라고 써놨습니다. 군중심리 많이들 아시죠? 군중심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좀 한번 볼게요. 군중심리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의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좀 특수한 심리 상태다. 이렇게 써있죠. 요런 부분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또 군중심리로 또 고점에 사가지고 물렸다. 비싸게 사서 물렸다.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 내가 사면 내린다라는 그런 또 명언을 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런 군중심리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항상 손실을 보고 또 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 보시면 심리를 좀 다스릴 줄 아시는 분들이 수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심리를 좀 다스릴 줄 아시는 분들은 항상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뭐 비빔밥집도 있고 패딩을 입고 있는데 비빔밥집에 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저 집 맛집인가 보다 하고 딱 여러 군데가 있다면, 같은 군데가 뭐 비빔밥집이 A라는 데도 있고 B라는 데도 있고 C라는 데도 있는데 원조 비빔밥집에만 사람들이 줄이 서 있다 하면은 저기가 맛집인가 보다 해서 나도 저 집으로 가야겠다. 옆집은 텅텅 비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모두 다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는데 혼자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다면 파란색 패딩 입는 사람이 많네, 뭐 잘 나가는가 보다, 그래도 나도 유행에 뒤떨어지기 싫으니까 저 옷을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중심리라는 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그냥 따라가는 현상을 또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이건 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리는 다수를 따르는 게 나한테 득이 된다. 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렴풋한 믿음의 근거에서 발생되는 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게 타당한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수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좋은 거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 집이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는 게 바로 군중심리다. 근데 이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서는 결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을 보시거나 일시적으로 뭐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수는 있어도, 길게 가면, 그걸 장기 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루 이틀 주식을 하고 말 거라면, 한두 번 매매를 하고 말 거라면 이 군중심리에 따라서 매매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오늘만 하루 내가 뭐 1,000만원 갖고 한 종목 사서 뭐 10만원 벌었다, 그리고 오늘 끝, 이제 앞으로 절대 주식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실 거고 하셔야 될 분들인데, 요런 군중심리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생긴다,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군중심리 다 아시지만 이 종목이, 이 테마가, 이 기업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분석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매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쏠림 현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저울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울과도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한쪽 저울에는 반도체의 저울이 있고요, 한쪽 저울에는 뭐 지금 철강 조선주들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우리 동학 개미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철강주 조선주들이 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철강 조선주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올라가 있었어요. 한 명씩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삼성전자, 어떤 분은 뭐 동국제강, 요새 잘 나가는 뭐 이런 것들에 매수를 해 놓으셨는데, 주가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반도체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좋다,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쪽에 우리 삼성전자의 동학 개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점점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올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살짝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을 못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요거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울을 정확하게 보시고 왜 저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반도체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 지금 고점 11일까지 최고가 96,800원,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고 막 다들 외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이런 고점을 못 뚫고 계속 지지부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다가, 어디서부터 매수를 하냐면 이제 이런 구간, 여기 뚫고 나갔죠. 뚫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진짜 뚫은 건가? 진짜 이제부터 가는 건가? 하다가 조금 더 눌리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뚫고 또 옆으로 가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다 어디서부터 막 이제 매수를 하냐면 이런 구간들,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또 옆으로 가니까 별로 매수 안 해. 그러다가 이렇게 빵 튀는 날, 이제 진짜 간다 하고 매수. 또 진짜 간다 하고 매수. 진짜 간다 하고 매수. 그래서 어디서 다 물려있냐면 지금 여기서 다 물려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지금 삼성전자에 다 물려있냐면 95,000원대에 다 물려있습니다. 오늘 종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일단 장중에 일단 82,000원 정도니까 지금 현재가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라는 거죠. 95,000원대에 다 물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울,
저울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지금 10월부터 왼쪽이 여기가 10월입니다. 여기가 10월부터 11월, 여기가 11월부터 12월, 여기가 12월부터 12월, 그리고 1월부터 지금 1월 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나오는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보이시나요? 요런 자리 10월 달에 일단 많이 들어왔죠. 10월 달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11월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11월 초에 많이 들어왔고 11월 중순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12월 중순부터는 어떻습니까? 매수가 많습니까? 매도가 많습니까? 여기서 쫙 보세요. 매수가 많아요? 매도가 많아요? 매도가 많죠.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론 이런 구간에 샀어요. 10월 달에도 조금 사고 10월 말에서 11월 조금 사고 하지만 안 올라가니까 이제 다 팔았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간.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에 조금 삽니다. 샀다가 이제 이런 데 조금 팔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냐면 이제 12월 10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삽니다. 그랬다가 또 옆으로 가니까 좀 팔고 그랬다가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는 거죠. 그랬다가 어디서부터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구장창 이제 삽니다. 1월 29일까지. 어디가 고점이었죠? 1월 11일 고점이었죠.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샀어요. 이때부터 가겠다 해서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앞전에 사놓은 사람은 외국인이고 뒷단에 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물리면서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인들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외국인이 산 기간은 12월 7일까지가 거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점은 언제 찍었냐? 1월 11일 날 찍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뭐 수급 뭐 이런 교육을 시켜드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몰려가면 반도체로 개미들이 앞에서 이렇게 계속 몰려갔잖아요. 그쵸? 요렇게 좋아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 해서 몰려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울이 지금 기울었잖아요. 반도체가 기울었죠. 왜? 당연히 사람이 많이 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가 주가가 내려가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던 요 동학개미는 철강 조선주에 타고 있던 사람은 동학개미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떤 투자자가 됐든 간에 이 관심 없던 철강 조선주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저울이 지금 기울었잖아요. 그쵸? 요쪽이 지금 내려갔고 요쪽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수익이라고 본다면 얘네는 수익을 못 보는 거고 얘네는 가만히 있었지만 미리 매수해놓고 똑같이 가만히 있었지만 얘네가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얘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돈을 버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철강조선이 또 올라가죠. 철강조선주가 또 올라가요. 그쵸?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포스코도 어제 많이 올라갔고 요새 뭐 동국제강이든 무슨 현대제철이든 이런 제철, 비철 금속주들, 철강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또 해상운수, HM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 난 반도체에 물려있는데 이런 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버티다 이제 반도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이제 철강주선으로 이렇게 올라탑니다. 이제 이미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낫지 하고 여기에 올라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철강조선주들은 이제 또 이렇게 많이 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갔죠. 철강조선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에 이런 지금 관심 없는 이런 종목들에 미리 선점을 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 미리 타놓지 않고 여기에 미리 타놓은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울고 있고 이 사람은 승자가 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수익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전에서도 방금 보여드린 대로 요렇게 됐을 때 몰려가면 여기서 일로 몰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 타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옮겨 타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철강조선에 또 물렸다가 버티다 여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게 뭡니까? 경기 민감주고 또 이런 건 뭡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로 또 옮겨 타면 하나 둘씩 이렇게 옮겨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럼 또 다른 것들이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주식 투자가 심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옮겨 타면 안 돼요. 그 한 종목을 계속 갖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요점은 뭡니까? 요점은 미리 선취매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선점. 움직이지 않을 때, 재미가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았을 때 미리 타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사놓은 종목을 더 비싸게 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떤다? 난 팔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시는 분들 숫자 2번 한번 눌러보시고, 자, 항상 매수세가 몰리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든 종목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서 올라가는 거가 좀 더 빠르게 복구하거나 아니면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떻다고요? 이미 선점해 놓지 않는다면 항상 고점에 물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매수세가 몰리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고 또 더 오를 것 같기도 하지만 뭐가 된다? 이미 선점해 놓은 사람이 아니면 그 종목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대선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채팅창에. 대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주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선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많죠.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덕성 우선주가 오늘 대장주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뭐 덕성도 올라갔고 뭐 서현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대선주로 수익 보려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제 대선주가 또 움직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쉬었어요. 또 움직이니까 인제 대선주도 올라탑니다. 막 올라가는 종목에 막 타요. 오늘 윤석열 종목 올라타가지고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선주를 수익 보려면 뭐에 딱 기억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시장이 좋을 때 사셔야 됩니다. 왜냐? 시장이 좋으면 일반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선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나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녹십자나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쵸? 2차전지 LG화학이나 SDI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막 갈 때 그럴 때는 대선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죠. 그럴 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시장이 좋을 때, 하락할 때, 이 대선주가 하락할 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후보가 오를 때 산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이 투톱이니까 윤석열이 오르면 누구를 삽니까? 이재명을 사면 됩니다. 이재명이 오른다. 그러면 윤석열을 사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수급이 동시에 오르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되면 한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깊게 받을 때는 뭐 20%, 30%, 40%까지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럴 때 무서워서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 같은 전문가를 이용하셔가지고 또 정보를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사이클만 아시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해 가셨나요? 시장이 좋을 때 산다, 다른 후보가 오를 때 산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대선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기술적 분석이든 그 사이클에 대한 해석이든 이 재료에 대한 해석이든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거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충분히 대선주로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교육 부분은 여기까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일단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저울이죠. 저울에 대한 부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대선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울에 항상 오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다음에 움직일 것들, 주식은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것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 없이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를 사면 언제 떨어질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를 매수해 놓으면 그 사이클이 왔을 때는 굉장히 탄력이 크게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없이 주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백신이 상용화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화이자가 들어오고 뭐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물론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백신이 일단 수급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종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경제 재개라든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하면 활동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보지 말고 최소 2, 3개월, 3, 4개월, 5, 6개월 보고 간다면 지금부터도 1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여행주들도 많을 거고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선점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는 종목도 물론 다 짧게는 수익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를 준비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익 복게 볼 수가 없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본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지난주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보가 움직이지 않을 때 다른 후보가 상승할 때 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윤석열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뭐 오늘에서 끝날지 오늘 내일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아직까지 덜한 누구 거? 이재명 것도 관심을 가져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주에서 1차 목표 수익 뭐 50% 정도, 2차 목표 120%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매집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난주 요런 차트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에서 오늘자 차트를 보시면은 요 구간이 방송 구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 구간이고 그 이후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살짝 어제 돌파하고 이제 눌림이 나왔죠. 오늘 뭐 시장이 빠지면서도 같이 빠졌겠지만 전고점 돌파를 완벽하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진행 중이지만 요런 구간에서 조정을 조금 받고 바로 이 꼬리 매물대까지 요 앞에 있는 꼬리 매물대를 넘어서서 강하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종목 아직 매수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지지율 1위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이 주목을 받았지만 반면에 이재명 관련주들 오늘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 이재명은 아직 잠잠하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다른 후보가 오를 때 사라. 요거를 접목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120%였는데 약 10%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40에서 110%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요 정도 구간 나올 수 있는 종목, 요것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2차 매수를 또 내일부터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좀 관망세라든지 매물 추례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해 준다면은 오히려 더 땡큐 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주 또 기본소득 관련 정책 관련주 2차 매수를 내일부터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윤석열 관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관련주도 2차 매수 참여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모두 이재명이라고 남겨주시면 체크해서 또 방송 끝나고 담당자분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 진입하실 분들은 이재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 겁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이죠. 2022년 3월 9일날 실시가 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3월 9일날 확정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지금부터, 지금 이제 4월 28일이니까 이제 5월달 치고 약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약 1년 정도 조금 안 남았죠. 이제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런 때부터 이제 정책주들, 인맥주들,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알고 있으면 그 일정에 대비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런 거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대선주를 빼놓고 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식 초보님 뭐 남겨주셨고 확인하세요, 담당자분들. 그래서 3월 9일날 실시는 하지만 2021년도에는 내년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종목이 뭐다? 대선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 하면 뭐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랑은 대화 안 해도 된다. 제대로만 알고 하면은 약 중에 약이 대선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월 9일날 실시를 하는데 지금 2021년 4월에서 6월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및 뭐 당대표 선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흥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좀 혼란한 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흥행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만의 리그로 더민주와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2021년 9월 9일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9월 9일날. 그리고 약 2달 뒤인 11월 9일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됩니다. 이게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단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러면 2022년 이제 내년이죠. 2월 13일에서 14일날 대선 후보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선거 운동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2월 28일날 투표 용지가 인쇄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되고 대통령이 뽑히겠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겠죠. 더민주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9월달, 그쵸? 4월, 5월 달에 지금 5월 2일인가요? 5월 2일날 아마 더민주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선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민주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이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약 5, 6, 7, 8, 9, 4개월간의 레이스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대선 주자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선출을 해서 경선이라는 걸 하게 되죠. 요 구간에서 경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 5월부터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선을 하는 기간 내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할 사람들이 내가 하겠소,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소,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저번 19대 대선 때도 더민주에서 누구누구 나왔었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그 당시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뭐 안희정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경선을 벌였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경선을 벌일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자신이 정책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 그리고 상대를 이제 까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호재도 나올 수 있고 악재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나 호악재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주들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만 그거를 잘 이용해서 잘 매매를 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민주를 포함해서 또 11월 9일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이제 지금 뭐 합당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기간 동안에도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최종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9일, 11월 9일 일단 2달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재미있는 대선장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2월 28일 날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도 어때요? 후보 등록 신청 다 하고 나서도 용지 인쇄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기도 하고 뭐 분당이 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렇죠? 이런 기간 동안에도 또 한 번의 엄청난 시세들이 나옵니다. 이해가셨어? 그래서 2월달, 내년 2월달, 그래서 1월달부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내년 1월달에는 피크 시기고,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고, 지금 요런 구간, 전당대회 당대표가 선출되는 요런 구간부터 9월 9일, 11월 9일까지가 마지막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개월이죠? 길어야 몇 개월입니까? 지금 4월 말이니까 5월부터 5, 6, 7, 8, 9, 10, 11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월밖에 안 남았다. 제대로 큰 수익을 보려면 올해 중에서도 7개월 구간 동안 재밌는 일들은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안내 드리면서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개월간 내 계좌 10배 불리기를 꼭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주목해야 될 인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윤석열 그가 온다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떤 사람인지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일단은 뭐 충암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3기 94년도에 사법연수원 이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 쪽 그리고 대전 쪽 검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장을 지냈고 대검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올해 3월에 임기가 일단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나이는 뭐 60년생이시고 서울 출신이지만 일단 부친의 고향이 일단 논산, 충남 논산, 공주 요쪽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막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인맥주는 거의 끝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은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대권주자 지지율을 좀 살펴볼 텐데 이거는 4월 26일 날 며칠 전에 나온 지지율 조사 선호도에서 나온 그 윤석열의 31% 선두를 달리는 내용이고, 이재명이 뒤를 이어서 24%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양자 대결, 만약에 윤석열과 이재명 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밖에 우세를 보이면서 약 47%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 양자 대결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 확연하게 좀 많이 좀 우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2020년 11월부터 지금 1월 그리고 4월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이 뒤지고 있다가 1월 달부터는 확연하게 올라왔고, 지금 3월 퇴임 이후로는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좀 많이 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계속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대선이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첫 번째 1등이 계속 1등은 아니에요. 역대적으로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제 대선 레이스 때도 최초의 그 지지율이 1%대였나 2%대였나 그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서 뭐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지금 현재는 뭐 40%대 30%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이게 언제 뭐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정말 과반 이상으로 50%대의 지지율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국적으로 지지율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이 1위를 찍을 때도 있다. 요거를 조금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여당,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의 지금 텃밭이었던 호남 쪽에서도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견조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꺾이는 부분은 없는데, 현재 이제 윤석열의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셔야겠죠. 자, 윤석열은 최근에 열공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수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예전 김성한 차관한테도 찾아가서 또 전화통화로도 북핵 문제, 반도체 전쟁 등의 외교 자문도 구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뭐 내가 정치를 하겠다, 내가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했지만 행보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노동 전문가인 노동 문제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서 이런 회동을 또 가졌고, 또 이렇게 반도체 전쟁이나 북핵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도 전문가한테 지금 자문을 좀 구하면서 어떻게 돼야 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권 행보가 선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들에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으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요 부분입니다. 노동 부분의 전문가를 처음 만났다. 최초로 만났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을 오라 뭐 국민의힘에서도 오라,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러브콜을 부르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대선 무대에 오를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그래서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뭐 어떤 차기 대권 주자 후보들도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정국입니다, 현재.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국이기 때문에 좀 자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은 폭등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7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2030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윤석열 전 총장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30이 이번에 핵심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지금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꾸는 거에 핵심 포인트로 작용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에 일단 등을 돌렸다는 2030 세대, 그리고 근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는 한 2030 세대는 국민의힘에는 또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많이 나왔죠. 공무원들의 비리, 또 LH 사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극심한 좀 정책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또 노동 문제,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또 성과급 상여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2030 세대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에 대한, 지금은 여당을 지지한다, 야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대선과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그러면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왜 국민의힘에 지금 2030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했지만 민주당의 등을 돌렸지만 또 국민의힘에는 왜 포지션을 안 하고 있느냐 보면은 김종인이 떠나자 국민의힘이 지금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지금 탄핵 무효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싫어, 그쵸? 2030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싫어, 그리고 우클릭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싫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2030이 왜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하다 보면 2030이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로 작용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 하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떨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점쳐진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매우 유리한 지금 좀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거에서 이제 캐치를 해낼 수 있냐면, 뉴스 기사,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윤석열이 콕 집은 첫 화두는 청년과 일자리였다. 그래서 구체화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종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회동을 했다.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습니까? 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말을 합니까? 그냥 말하겠습니까? 그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 마지막 거는 어제 나온, 엊그저께 나온 거죠. 엊그저께 나와서 어제 좀 이제 반응을 많이 보였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열공 모드에 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청 출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가균형발전론 등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열공 모드에 진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충청 출신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부친의 고향 이제 종친들이 그쪽에 있는가 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런 부분들, 요게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권에 도전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청년 실업 일자리 정책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등등등등 무조건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첫 번째는 뭐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맥, 항맥, 혈맥 관련주로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일자리와 지금 현재 나온 청년 실업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관련주, 이거는 세종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것들은 대부분 여기 인맥과 항맥, 혈맥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덕성우가 오늘 대장을 맡았죠. 그래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장중에 다 움직임을 다 보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4월 14일 날 부근에 청년 실업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종목들이 바로 일자리와 청년 실업 관련주입니다. 요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 취업 포탈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요게 일자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비스라는 종목, 에스코넥, 위즈코프, 뭐 IB기명, 아시아경제, 사람인 HR, 메가MD, YBM넷 뭐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취업 포탈과 관련된 그래서 사람들 취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 보시면 되고, 요 뒤에 나오는 종목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관련주는 세종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 그런 게 아니라 세종시에 있거나 세종시에 땅을 갖고 있거나 세종시 근처에 뭐 근방에 이제 회사가 위치한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종시 관련주로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거나 필요한 그런 기업들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또 프롬파스트가 상한가에 갔죠. 그리고 뭐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뭐 15% 20%까지도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양의 계룡건설, 신신제약 이런 종목들이 세종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청년 실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알려진 종목들에서는 큰 시세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큰 시세, 제가 말씀드렸던 100%, 200%, 300% 가는 종목은 이런 종목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방송을 보시면서 윤석열 청년 실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 매집주를 안내 드리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재명 관련주도 받고 지역화폐 기본소득도 한번 지금 참여를 해보고 싶고, 또 오늘 윤석열 관련 이 정책주까지 관심을 보고 싶고 나도 잡아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7번 한번 남겨주시면 체크하고, 또 영상이 끝나면 저희가 담당자분들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한번 매매 참여해서 같이 매집해서 수익 보고 싶다, 윤석열 관련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숫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주식 초보님처럼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집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끼가 있는 종목, 또 재무적인 악재가 없어야 되는 종목, 또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종목까지, 요 세 가지에 제가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일자리 창출 관련 주력 매집주를 바로 공개합니다. 자, 먼저 상승 모멘텀과 목표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1차 모멘텀은 상승 추세의 정배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초입의 종목, 그리고 인맥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대검 인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1차 모멘텀으로는 정배열 초입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인맥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다. 두 번째 2차 모멘텀,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역대 최대의 거래량, 이 기업에서 역대 최대의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냐? 최근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저희가 예상하고는 약 50% 이상,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50% 이상의 수익률, 10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한두 달 동안 약 50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2차 목표가는 120% 이상, 약 3개월에서 길게는 5, 6개월 정도까지 그 정책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100%가 갈지 200%가 갈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로 차트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코로나 구간을 제외하고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그런 박스권에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요런 강한 시세가 나왔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요 구간, 돌파된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요 바닥권에서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요런 윗꼬리단 양봉 음봉들이 나오면서 매집이 이루어진 흔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 요런 구간에서도 매집이 계속해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반드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매집 이후에 상승 추세 정배열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이런 매물대들을 지금 소화를 했죠. 그리고 여긴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어디에 매물대? 지금 요 구간의 매물대, 요 구간의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래대금이 이만큼이나 터졌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윗꼬리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매물을 다 먹어놨다. 뭐가 됐다? 매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약 3,000원 초반대의 종목으로 약 3,750원의 이상 4,000원 구간까지의 매집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3,000원 초반대에서 3,700원 이상이면은 최소 20%지 않습니까? 요런 구간은 단기간에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상 차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단기간에 약 몇 개월 만에 시세가 얼마냐? 3,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약 7,000원대까지 100% 이상의 끼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끼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끼를 보이고 나서 추세적인 하락, 그리고 코로나의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전의 차트와 좀 비교를 하자면 급락 구간 이후에 급등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급락 구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종목을 핸들링하는 이 세력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윗구간의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구간의 매물대를, 요런 구간의 매물대를 다 소화해 놓고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세 폭등을 하면서 다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세력이 남기는 흔적,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급등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즉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지금 잡으시면 100%, 120%, 200%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요 종목 재무 살펴보고 가야겠죠. 재무적인 측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꾸준하게 7천억대, 6천억대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6천억대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다시 흑자 예상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5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유보율이 11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자가 한 번 난 정도까지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적자에서 일단 흑자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재무는 오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끼가 있는 거 오케이, 재무도 오케이, 그리고 희소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66%, 임원이 0.13%, 자기 주식 자사주와 자사주 신탁이 17.58%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통 주식 수는 8% 정도,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유통 주식수, 즉 희소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안정적이고 유통 주식수도 겨우 16%밖에 안 되는 품절주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800% 수익을 올렸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품절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 놓치시면 2021년도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후회를 하실 거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반기 윤석열의 정계 진출이 지금 초읽기가 되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과 눌림 구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인맥주의 3라운드는 현재 끝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방석 깔고 앉아있으면,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폭등할 때 우리는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저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잡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주면서 내 종목을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판다? 그때 팔고 나오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책 관련주, 매집주,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선침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계신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카톡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함과 연락처 뒷자리 4자리 남겨주시고, 지금 문자로 받으셔서 지금 카톡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있는 번호 010-9372-3334 요 번호로 윤석열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담당자 연락드려서 내일부터 바로 매집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관련주 2차 매수까지 같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입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매집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윤석열 종목 첫 번째 한 종목, 그리고 이재명 종목까지, 이재명의 정책주, 기본화폐,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화폐에 관련된 정책주와 오늘 들어가는 윤석열 정책주, 일자리 정책주까지 두 종목으로 편성해서 올 하반기는 뚠뚠하게 계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종목 잡으실 분들 카톡 채팅창으로 성함과 연락처 뒤 4자리 보내주시고,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010-9372-3334번으로 문자 윤석열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자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 1시간 정도 방송이 됐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부터 오늘 두 번째 방송 들으시는 분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가시는 분들 없이 계속해서 방송 많이 듣고 계신데, 방송 들으신 분들 꼭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 크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집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빠르게 진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담당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